안녕하세요, 강포도입니다. 오늘은 식물의 성장 이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식물은 키가 밤에 클까요? 낮에 클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식물의 키가 밤에 큰다고 배웠죠. 근데 실제로 식물의 키는 밤에 크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속 카메라로 이렇게 식물을 촬영해 보면요, 낮에는 이게 성장하는 것이 보이는데 밤에는 서히 그냥 정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식물의 키가 밤에 큰다, 휴men기 때 큰다, 잠잘 때 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식물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저는 실제로 식물 그 줄기에다가 끈을 매달아 놓고 체크를 해 봤어요. 근데 체크를 해 보니까 실제로 식물의 키는요, 밤에 크는 게 아니라 낮에 큽니다. 우리는 밤에 큰다고 배웠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밤에 식물의 키를 잘 키우려고 하우스에 문을 닫아 놓고 난방기를 돌리죠. 불을 떼잖아요. 이 불을 떼는데 뭐 18도 정도 잡아야, 뭐 온도가 18도 정도 잡아야 뭐 식물이 생육이 좋다고 해서 그 18도 잡으려고 뭐 오후에 한 4시부터 문을 닫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을 떼는데 그게 필요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물의 키가 밤에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밤의 온도는요, 그 식물체 내에 생육의 변화가 오기 전인, 생육의 변화가 오기 전 단계의 온도까지만 내려가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낮에 하우스의 온도가 30도 올라갔어요. 밤의 온도가 0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온은 낮에 13도 정도 올라왔어요. 밤에는 몇 도까지 떨어질까요? 지온이 밤에 몇 도까지 떨어질까? 자, 대기 온도는요, 30도 올랐다가 0도 떨어졌어요. 밤에, 겨울에. 근데 지온은 13도 올랐다가 몇 도 떨어질까요? 여러분, 지온은요, 거의 변화가 없어요. 한 1도에서 2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3도 올랐으면 11도나 떨어져요. 11도 아니면 10도 이 정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뿌리가 생육하는 온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온도가 데워져서 낮에 잘 자라고 밤에는 쉰다는 거죠. 이게 땅의 모든 동식물은요, 뭐 야행성 동물 빼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쉬도록. 그럼 여러분, 뿌리는 낮에 활동할까요? 밤에 활동할까요? 뿌리도요, 똑같습니다. 뿌리도 낮에 줄기가 나가는 것 따라서 가지가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 뿌리가 같이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성장하는 게 식물이에요. 밤에는 쉬는 거죠. 우리는 밤에 큰다라고 배웠고, 또 우리가 뿌리가 낮에 자라는 걸 증명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포도원에다가 검정 비닐을 멀칭하시죠. 검정 비닐을 멀칭하면 그 멀칭한 비닐 위로 뿌리가 올라오잖아요. 자, 왜 뿌리가 올라왔을까요? 식물은요, 햇빛의 광량을 조절해서 뿌리의 깊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검정 비닐을 덮어놓으면 내가 너무 깊이 들었나 하고 다시 위로 올라온다는 거죠. 뿌리가 위로 올라와서 분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치명적인 게 있습니다. 자, 검정 비닐을 덮어놓고 뿌리가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검정 비닐을 걷어내면요, 광량이 너무 세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몸살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검정 비닐을 멀칭하고 나무를 심을 것인지 아니면 멀칭 안 하고 심을 것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자, 내가 포도나무를 10년, 20년, 30년 키우는데 토양에 양분을 넣어주는 것은 내가 넣어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꼭 결핍 현상이 오게 돼 있고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참 어렵습니다. 계속 비료 줘야 되고, 영양제 줘야 되고, 미생물제 투여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풀을 키우게 되면 그런 작업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퇴비조차도 필요 없게 됩니다. 나중에. 왜? 풀들이 다 만들어져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풀을 키워서 하려면은 멀칭 자체를 처음부터 검정비닐 멀칭을 하면 안 됩니다. 왜? 뿌리가 다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검정비닐 걷어내고 나는 풀 키우겠다고 하면은요, 포도나무가 몸살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해 심을 때 검정 비닐을 멀칭해서 나무를 키우지 말고 투명 비닐을 멀칭해서 한번 심어보세요. 정말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알뿌리를 생산하는 그 과채류 농사에서, 알뿌리를 생산하는 농사에서 검정 비닐을 씌워서 농사하는 게 효과가 좋은가요? 투명 비닐을 덮어서 하는 게 효과가 좋은가요? 당연히 투명 비닐을 덮어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고구마도 훨씬 빨리 생산하고요, 감자도 훨씬 빨리 생산하고, 양도 많이 나오고, 당근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알뿌리를 생산하는 농업은요, 투명 비닐을 멀칭해서 해요. 그래야 성과가 좋으니까. 여러분, 뿌리에다가 검정 비닐을 멀칭해서 하면은 뿌리 성장도 낮에 광량을 조절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 햇빛에 차단했다가 그걸 걷어내면 풀을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농사한 지가 이제 1년, 2년 됐다면은 이제 걷어내고 할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자리 잡은 나무는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식물의 성장은 밤에 크지 않고 낮에 큽니다. 그러니까 낮에, 밤의 온도를 굳이 18도 잡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온을 하더라도 한 얼지 않은 정도 온도만 유지하면 돼요. 만약 한 5도 정도만 유지해도 얼지 않잖아요. 그걸 증명해 주는 게 뭐냐면, 저 지리산에 가면요, 지리산 같은 데는, 지리산 아영이 포도 많이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하우스 골마다 구멍을, 비가림 시설인데 다 거기를 막아가지고 하우스처럼 농사를 지어요. 근데 거기 꽃필 때도요, 서리가 와요. 근데 전혀 문제없이 생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커서, 밤에 잘 자라서, 밤에 잘 키워서 작물을 빨리 수확하는 게 아니라 일찍 싹이 텄기 때문에 일찍 수확하는 거예요. 내가 일찍 싹을 틔웠기 때문에 생육 주기에 맞춰서 그 시기에 수확하는 거라고요. 가온을 해서 불을 뗐기 때문에 빨리 나오는 게 아니다니까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순의 성장은 순이 밤에는 쉬고 있다. 뿌리도 낮에 크고 순도 낮에 자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뿌리가 먼저 나올까요? 순이 먼저 나올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뿌리가 먼저 나온다고 생각하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식물은요, 새 순이 먼저 자란 다음에 거기에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들을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농업을 해보니까, 기존의 학자들은 싫어하겠죠. 제가 이제 굉장히 농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성공할 수 있을까 엄청 노력을 해봤는데, 제가 이걸 조사해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자, 과실의 크기를, 포도 알맹이의 크기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뭐 꽃필 무렵에 뭐죠? 붕산주죠. 또 겨울에 붕사도 시비하죠. 꽃필 무렵에 붕산을 주는데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세면 수정이 안 되고요, 세력이 약하면 수정이 안 돼. 적당한 수세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지, 붕산으로 줘서 무슨 포도의 수정을 좋게 하고 그런다?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해봤는데 별 효과가 없고요, 오히려 이파리에 장애만 오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력 조절하는 방법을 찾아서 해보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 여러분, 나무의 생리를 아는 게 중요하지, 필요한 부분을 붕산으로 채워서 뭘 농사지는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세수가 세고요. 여러분들 다 지배린 처리해서 강제로 수정시키잖아요. 지배린 처리하면 강제로 수정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붕산을 뭐 들어주냐고요. 이미 다 수정이 되는 거린 것을. 그 수정보다는 착과를 시키는 게 목적이죠. 지배린. 착과가 되잖아. 착과가 됐는데 거기다 붕산을 뭐 들어주냐고요. 줄 필요가 없지. 잘 생각하세요. 그냥 남들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서 하시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꽃필 때 물을 잘 줘야 과일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꽃필 때 뭐 잿빛 곰팡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물을 끊으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만개 후 일주일 후에 물 주라고 하죠. 그러면 3주 동안 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포도가 알이 크게 하려면 최고 중요한 시기가 개화부터 착과 확인 때까지 15일 동안이에요. 근데 그 시기에 물을 주지 말라고 가르치니까 알이 클래야 클 수가 없죠. 더 클 수 있는 알이 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검정 비닐을 멀칭하니까 땅에 수분 유지가 되죠. 비닐을 멀칭하면 수분 유지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나마 좋은 과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알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물을 잘 줘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당도 높은 포도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당도 높은 포도 찾잖아. 그럼 당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광합성 공식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안 된다니까. 광합성 공식이 뭐냐면 이산화탄소 플러스 물이잖아요. 자, 포도당 생성량을 많게 하려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다 있고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물 있잖아, 물. 물을 잘 줘야 과일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숭아밭에 비 온 뒤에 복숭아 딱 맛없죠? 다들 비 온 뒤에 복숭아 안 사 먹잖아. 심지어는 포도도 안 사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비 온 뒤에는 맛이 없다. 이게 일반인 다 알아.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
평소에 물을 안 주다가 하늘이 물을 주니까 물을 쫙 빨아 올려서 당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평소에 물을 잘 주면 당도가 떨어질 이유가 없어. 물을 먹고 싶은 만큼만 먹어. 그런데 무슨 거기다가 물을 줬기 때문에 맛이 없다고. 여러분, 맛있는 과일을 생산하려면 기본적으로 물이 항상 촉촉하게 충분하게 지속적으로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 맛있는 포도가 나와요. 왜냐면 이게 뭐냐? 이거 광합성 공식이 나와 있죠. 우리가 농업 시간에 공식만 외워서 시험만 봤지 실제 농업을 적용을 해보질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광합성량 늘리려고 이산화탄소 발생기를 설치하죠. 이산화탄소 발생기를 왜 설치해? 아니, 광합성량을 늘리려고 설치하잖아요. 근데 이것만 해도 물은 안 조절 안 하는 거야. 물을 잘 주면 광합성량이 많아진다니까요? 이산화탄소 값이나 물값이나 대비하는 값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을 잘 주어서, 근데 물을 잘 준다고 무한정 올라가는 건 아니죠.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 확 광합성량이 2배, 3배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찾아서 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샤인머스켓, 캠벨, MBA, 거봉, 자옥 맛있는 포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잘 줘야 과일이 맛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를 따서 물을 끊어야 맛있다고 물을 끊는 사람들 많은데, 자, 물을 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포도가 말랑말랑거리죠. 왜? 포도는요, 주인이 포도 먹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미 씨앗이 만들 때면 지 할 일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먹든 말든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물을 안 주면 포도의 수분을 빼가버려. 왜? 내년에 또 종족 보존해야 되니까. 지가 살아야 내년에 종족 보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물 안 주니까 포도의 물을 빼가버리는 거예요. 수분을 빼가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포도 말랑거려요. 말랑거리면 농사 끝난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보셨죠? 말랑거리니까 색이 더 이상 진행도 안 되고 당도도 올라가지 않고 농사 끝난 거라니까요. 물을 안 줘서 당도 높게 한다고 했다가 완전히 피보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물을 꾸준히 잘 줘야, 아까 광호성 공식 얘기했죠. 물을 꾸준히 잘 줘야 포도당 생성량이 많아진다고요. 물을 잘 줘야 무게가 많이 나가고요. 예? 그러니까 물을 왜 끊냐고. 포도 익을 때 되다가 왜 물을 끊어? 그건요, 자살행위나 똑같아요. 절대 물을 끊으면 안 됩니다. 물을 잘 줘야 과일도 무게도 많이 나가고 포도당 생성량도 많아지고, 예? 맛있는 과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라고, 맛있는 포도 따려면 물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세력 관리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죠. 물을 잘 주고 세력 관리는 다른 방법으로. 꽃필 때 물을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과일이 크고. 그런데 꽃필 때 세력이 세져 버리면 화진이 오죠. 그냥 물 못 주게 하죠. 그러니까 나무는요, 세력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워서 통제해야지 물을 안 줘서 세력을 통제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꽃필 때 그 14일 동안 물이 안 들어가면 그 이후에 아무리 물을 잘 줘도 포도알은 크지 않는 겁니다. 왜? 이미 꽃필 때 세포 숫자가 결정이 돼버려요. 세포 숫자가 결정이 돼서 거기서 더 이상 세포 숫자가 결정이 되면 더 이상 세포 분열은 안 일어나고 세포 하나하나 비대해서 알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포 분열을 잘 시켜서 100개짜리 세포 분열을 한 거하고 120개짜리 세포 분열을 한 거하고 포도 알 크기가 다를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꽃필 때 물을 잘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내가 물을 잘 줘야 세포 분열이 좋아진다고 말을 하니까 저보고 우습대.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이거죠. 가리를 줘야 세포 분열이 좋아진다고 그래가지고 가리를 주죠. 여러분, 가리 주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여러분, 포도밭에 노랗게 이파리 지고 포도 알맹이 노라진 거 많이 보셨어요? 주변에?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 그게 무슨 이유인지 아세요? 가리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가리를 줬기 때문에. 가리는 기비로 주는 비료예요? 추비로 주는 비료예요? 기비로 주는 비료잖아. 11월 달에 낙엽 지면. 근데 그걸 생육계에 주면은 어떻게 되냐? 가리가 과다 흡수되니까 가리와 마그네슘은 기량작용이 있어요, 서로. 그래서 마그네슘을 흡수를 못하게 하니까 입이 노래지는 겁니다. 포도가 노래지고 농사 끝났잖아요. 농사 끝나. 골치 아파요. 왜 그런 일을 하냐 이거예요. 왜 가리를 줘? 왜? 이미 가리는 기비로 주는 거고, 기비로 줬으면 끝나는 거예요. 물을 잘 줘야 세포 분열이 좋아져서 포도 알의 만명이가 커진다니까. 가리를 주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포도농사에서 정말 너무 많은 잘못된 지식들을 가지고 농사하고 계세요. 그런 것들을 잘
버리시고 제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과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강포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